안녕하십니까. 통합사회 과목에 대해서 소개를 맡은 강사 남택범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5주로 진행되게 될 단기 과정이죠. 1학기 중간고사 대비 특강에 대해서 그리고 전반적인 사회 과목에 대해서 소개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장이 되네요. 자, 간단하게 저는 누구인가 라고 소개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사회 과목이 바뀌게 되는지, 그리고 바뀌는 사회 과목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어떤 수업이 진행될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난 10년간 다양하게 다양한 학원과 그리고 다양한 강의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이제 인강 쪽에서도 제 이름 검색해 보면 부끄럽지만 옛날 인강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한능검 교재 같은 것들도 출판하면서 다양한 강의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시 쪽에서는요, 이제 서초와 대치 지역의 다양한 학원에서 그 지역의 학교들, 세화고, 그리고 뭐 서초고, 그리고 중대부고, 그리고 휘문고 등의 학교들의 내신 대비로 한국사와 통합사회 수업을 진행해 왔으며, 그 다음에 또 다양한 과목들, 사회 과목들의 수능 강의들도 진행해 왔습니다. 자, 그에도 그 국립복지대학교라고 하는 데에서 고맙게도 겸임 교수를 맡아서 한국사 강의를 강의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공무원 학원에서도 강의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자, 오랜 기간 동안 강의를 진행하면서 아이들에게, 그리고 또는 강의 대상자였던 성인들에게, 그리고 또는 심지어는 초등학생들에게까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강의를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 고민들 끝에서 학생들의 니즈들을 맞춰주는 수업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살아있는 것처럼 학생들이 항상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원하는 니즈를 파악하고, 그리고 그들의 파악한 니즈를 바탕으로 강사는, 그리고 또 교사는 수업 과정을 재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뼈저리게 느껴왔습니다. 자, 이번에 앵콕 학원에서 함께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역시 또 다양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될 것 같은데요. 만나게 되는 다양한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강의들을 위해서 저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끊임없이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걸 먼저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회 과목이 어떻게 달라지게 됐는지 그 핵심적인 포인트들을 중심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등학교 1학년 필수 과목이었던 통합사회, 하지만 이 과목이 수능까지 이어져서 이제는 모두가 준비해야 되는 과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자, 이전까지 2015 교육과정까지의 통합사회는 사회 과목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들을 학습하는 시간으로서 문이과 상관없는 모든 친구들이 공통으로 배우는 아주 교양적인 과목이었습니다. 자, 지금 사회과에서 운영되어 오고 있는 일반사회, 지리, 그리고 윤리, 그리고 역사라고 하는 9개 과목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서 학생들에게 교양 지식을 주는 과목, 이게 통합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신 문제의 난이도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었죠. 그래서 1등급을 노리는 학생들 외에는 철저하게 공부하지 않는 과목으로도 인식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물론 1등급을 준비하는 친구에게 안 중요한 과목은 없으니까 그 전까지도 열심히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렇게 소수의 친구들만 준비해서는 안 되는 과목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수능시험에 출제되기로 결정이 된 건데요. 그냥 쉬운 난이도의 문제가 그대로 수능에 나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변별력을 갖추기가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내신은 고1 수준으로 출제되겠지만 수능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9개의 선택 과목과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하겠다. 즉 9개로 나눠져 있던 기존의 선택 과목들이 2개씩 선택되어서 수능에서 치러지던 난이도, 그 난이도를 2개만 고르는 게 아니라 9개 과목이 전반적으로 수능시험에 출제된 난이도를 통합사회 문제에 녹여넣겠다라고 발표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1 때 내신이라고 하는 부분도 그냥 지금까지 나왔던 대로 일반적으로 쉬운 문제들이 출제될 것인가?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죠. 예를 들어서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통합사회를 공부하고 난 뒤에 2, 3학년 때는 본인의 진로에 맞춘 이과의 다양한 과학 과목들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수능 시험 때 갑자기 딱 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회 과목에서 그동안 고3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했었던 9개 과목의 난이도의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통합사회 1학년 때 기초적인 거 배우고 3학년 때 가갖고 심한대로 시험 보는 거, 이거 아이들이 대비할 수 있을까요? 힘들게 되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사회 교과목이 자연스럽게 수능 난이도로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소수의 학생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학교들이 아니라 다수의 학생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학교일수록 내신 등급을 확보하기 위한 싸움이 치열해질 테니 당연히 문제의 난이도는 올라갈 확률이 높죠.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통합사회 문제를 교육평가원에서 예시 문제들을 제공해 주었는데 이것이 아마 앞으로 통합사회 내신 문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어떤 문제로 바뀌었는지, 어떻게 바뀌는지 간략한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공통으로 통합사회 한국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문과 학생들의 경우는 일반 선택 과목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중 5개, 6개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를 합니다. 내신 과목으로 이렇게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물론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이 나오지 않죠. 자, 이렇게 일반 선택 과목 중에서 보통 자기가 자신 있다라고 생각하는 과목 2가지를 골라가지고 수능 시험을 응시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라는 2 과목이 압도적으로 편중되는 일들이 벌어졌고 그 외에 나머지 과목들은 암기량이 너무 많다, 계산하는 문제가 너무 많다, 시간 배분이 어렵다 등등의 이유들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학생들이 기피하는 과목들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죠. 자, 그런 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22 교육과정에서는 이 기존에 있었던 일반 선택 과목들을 모두 다 없애버리게 됩니다. 바로 고교 학점제에 맞춰가지고 2학년 때부터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바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맞게끔 선택하는 과목들을 대폭 확대시킨 융합 과목들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든 학생들은 자기가 목표하고자 하는 학과의 진로 적합성에 어울리는 과목들을 스스로 선택해서 그것을 학습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 여기 나와 있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과목들 모두 다 등급이 표기됩니다. 따라서 내신 확보를 위해서라면 모든 과목들, 이제는 등급이 나오지 않는 과목이 없어졌어요. 모두가 등급이 나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관심이 있는 분야니까 네가 더 잘 공부하겠지 라고 대학의 사정관들은 생각을 하게 될 거고, 여러분들은 그래서 앞으로 내신 대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이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 과목들을 어떻게 선택할지 포트폴리오들을 잘 작성해야 되는 일들이 이제 강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사회 과목들은 원래 문과 친구들이 하는 거니까 문과 학생들만 고민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제는 이과 학생들인 경우에도 자신의 진로 적합성에 문과 과목에서 어울리는 것이 있으면 그것들을 수강하는 것이 더 유리해지는 구도로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생명공학을 전공하고 싶은 학생이 있어요. 아무래도 생명공학적인 연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연구윤리라는 분야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 나오는 윤리문제 탐구와 같은 과목들을 수강해서 자신이 연구자로서 윤리의식을 갖추고 있음을 어필하는 것이 진로 적합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환경공학을 전공하는 친구, 전공하고 싶은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 도시의 미래 탐구, 그 다음에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같은 과목들이 진로 적합성을 높여주는 과목이 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이과 친구다라고 해서 사회 쪽 과목들을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아도 돼 라는 것이 아니라 이과 학생들 중에서도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이 있으면 그것을 찾아 선택해야 되는 제도로 바뀐 겁니다. 이건 문과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과 학생들 중에서도 자신의 진로 적합성에 맞춰서 이과 과목을 선택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산업공학과라고 하는 학과는 문과학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진학하려면 컴퓨터나 아니면 물리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지식들이 필요로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제환경기구의 세계기구 공무원이 되고 싶다 라는 목표를 갖고 있다 라고 하면은 이 친구는 환경 문제에 관련된 화학이나 생명 과목을 관련된 수업을 또 이수를 해야 되는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학생들이 문과, 이과로 딱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융합적 능력을 확대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 2022 교육과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진로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게 첫 번째 변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통합사회 과목은 그럼 어떻게 바뀌었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요, 9개 세부단원에서 10개 세부단원으로 바뀐 것, 이것 외에는요, 내용적인 측면으로는 바뀐 게 크게 없습니다. 애초에 이 통합사회 과목을 필수로 지정하는 과정에서도, 수능 내용으로 집어넣는 과정에서도 목표하고자 했었던 내용은 기본적인 소양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내용적인 측면은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수능 과목으로서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교과서의 내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는 학습, 그리고 또 평가 과정에서의 어려운 문제들이 강화될 수 있는 요소. 그럼 평가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변별력을 갖출 수 있는 제일 좋은 건 당연히 뭐겠습니까? 서술형 문제나 아니면 논술형, 그러니까 수행평가의 비중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달라진 교과 과정은 10개 단원으로 세분화됐지만 크게 변한 것은 없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아까 전에 말했듯이 수능의 필수 과목이다. 그래서 문제의 난이도는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그럼 어떤 변화로 나타나는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앞으로 통합사회 문제는 이렇게 바뀝니다 라고 수능 문제의 가이드를 이제 제시한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문제로 간략하게나마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행복에 관한 서양 사상가의 입장들을 고르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전까지 행복에 관한 내용은 바로 요 1단원 인간사회 환경과 행복이라는 단원에서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중세에서는 이렇게, 현대에서 행복이란 이런 개념입니다 라는 간단한 내용을 이제 확대가 됩니다. 어떻게 확대됐느냐, 자, 최고선의 행복, 행복이란 덕이다 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대로 나왔어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니까 쾌락은 행복의 시작이다, 끝이다. 이 사람은 바로 헬레니즘 시대의 사상가들이었던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애들이 등장합니다. 즉 우리가 생활과 윤리 또는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에서 만날 수 있는 사상가가 함께 제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의 선지들이 제시됐는데, 이 선지들을 보니까 밑에 보니까, 자, 이성의 능력을 발휘해야 행복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성이라고 하는 개념도 이제 또 이것을 주장한 철학자들의 사상이 개입할 수 있는 폭을 만들어 놓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통합사회 과목에서 그동안 가볍게 다루던 윤리적인 주제를 이제는 생활과 윤리와 사상 수준의 학자들이 등장함으로써 내용을 심화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게 첫 번째 문제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가불 사상가들 입장 똑같은 유형인 것처럼 두 사상가가 나옵니다. 인간의 지식이 곧 인간의 힘이다. 이 사람은 근대 서양 사상가 프란시스 베이컨이 되겠고요. 인간은 대지의 구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레오폴드라고 하는 대지윤리를 강조하는 사상가가 되겠습니다. 이런 생활과 윤리 과목에서 등장하는 두 명의 사상가가 바로 어디에서 나오게 되느냐, 앞단원에 여기 자연환경과 인간이라고 하는 단원에서 이것이 확대된 것처럼 나오게 되는데요. 원래 이 단원에서는 자연중심주의와 인간중심주의라고 하는 두 개의 입장을 비교하는 형태로만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여기에 누구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베이컨과 레오폴드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생활과 윤리에 나온다고 그랬죠. 생활과 윤리에서 이 두 사람이 나오는 파트에는요, 바로 인간중심주의와 그리고 생명중심주의, 동물중심주의, 생태중심주의라고 하는 통합사회보다 확대된 개념들로 배우고 있는 단원이거든요. 여기에서는 엄청 많은 사상가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레건, 싱어, 테일러 등등의 사상가들을, 입장들을 각기 구분하는 문제가 생활과 윤리의 킬러 문제였는데, 그렇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게끔 두 사람의 학자가 등장하는 모습이 첫 번째 자료가 되겠고요. 자, 같은 문제의 두 번째 자료는요, 바로 한반도의 중간을 가르고 있는 군사분계선, 바로 휴전선 DMZ 지역에 관련된 지도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자, 이 DMZ 지역에 관련된 내용은 동아시아의 평화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우리 동아시아사라고 하는 파트의 마지막 단원에 배치되어 있었던 내용이 함께 융합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한반도의 지형을 보여주고 있는 동해안 지역과 서해안 지역, 그리고 또 요 판문점을 따라서 형성되어 있는 한탄강이라고 하는 강, 이 강이 화산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주상절리를 갖추고 있어 라고 하는 거,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이야 라고 하는 개념들까지 더
확대해서 이 주제를 다양한 각도로 융합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잔뜩 들어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윤리 사상가들의 입장, 그리고 거기에 한국지리, 동아시아사 등등의 과목들이 연계된 형태로 시험 문제가 구성될 가능성을 수능 시험에선 이렇게 내겠어 라고 제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내신에서 좀 더 경쟁이 치열한 학교들 입장에서 선생님들은 이 수능 시험 가이드를 바탕으로 수능 시험 유형에 걸맞는 문제들을 조합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게 되는 단원들이 각기 내용들이 좀 더 심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현재 통합사회는 사회교과상 일반 사회 전공 선생님들과 윤리 전공 선생님들, 지리 전공 선생님들, 역사 전공 선생님들이 각기 자신들이 전공한 파트를 나눠서 수업하는 게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한 학교에 1학년 통합사회 담당 선생님이 4사람 또는 3사람씩 배치되어서 각기 자신의 전공 분야를 수업하고 번갈아 가면서 수업을 하시는데요. 자, 그러면은 윤리 선생님과 지리 선생님은 각자 자기가 맡았던 윤리 파트와 지리 파트에 좀 더 세분화됐던 지식들을 더 활용할 수 있는 확률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야 융합적 문제 또는 심화된 주제의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역량이 생길 테니까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게 되는 이 통합사회 문제는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특히나 1학년부터 내신과 수능을 함께 준비하는 수능형 문제로 내신을 출제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반영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올해부터 이 앵콕학원에서 5주간 내신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강 일자는 여러분들의 시험 전주 5주 앞으로부터 수업이 시작되게 될 건데요. 일요일 날 시간이 진행되게 될 거예요. 일요일 날 학교 통합반으로 우리는 10시에서 2시까지 4시간 동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사회 과목에 4시간을 배치하는 거 좀 너무 많지 않나요? 조금 길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5번의 수업이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직전에 모든 내용을 완성시킨다라는 의미로 기본 이론 수업부터 내용을 심화시키는 내용부터, 그리고 그에 관련된 문제를 풀고 문제의 개념을 익히고, 그리고 피드백까지 받는 전 과정을 이 안에 끝내기 위해서 시간을 조금 더 길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통합사회 과목의 특성상 학교 선생님들의 순번이 어떻게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학교별로 시작되는 단원들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어떤 학교는 1단원부터 시작하고 어떤 학교는 3단원부터 시작하는 학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학교 통합반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로 진도가 다른 학생들의 그룹을 좀 설정해 갖고 그 안에서 학생들의 수업을 번갈아 가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간을 조금 더 길게 설정했다라고 하는 측면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내신 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수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신으로 중간 기말고사를 완전히 잘 봤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또 평가를 받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죠. 바로 수행평가인데요. 수행평가 비중이 대부분 40%인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고 계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수행평가 40%에서 감점이 1등급, 2등급의 당락을 결정짓는 또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행평가 중에서 각 학교별로 기존에 나왔었던 수행평가들 작년 자료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필요한 친구들에게 여러분들 수행평가 주제도 여러분 진로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제공해드리고 여러분들 그것도 최대한 손을 봐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신과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모두를 잡으면서 동시에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길을 안내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통합사회 과목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게 될 내신 대비, 지필평가 대비 5주 특강 이 과정에서 함께 수행평가도 관리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린 모습들, 요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고 함께 1등급을 위해서 함께 수업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안내를 드린 저는 사회과를 담당하는 남택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